네, 안녕하세요. 이불의 알릴레오 84회가 되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저는 음, 네, 공부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회사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과제 관련해서 제안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내보고 또 관련된 분들 만나고 이렇게 하느라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렇게 빨리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은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오늘하고 오늘이 2020년 4월 잠시만요. 네, 4월 2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이렇게 2편 정도로 올릴 것 같고요. 아마 제 계획으로는 내일 정도 85회가 되면 일단은 회귀 분석에 대한 모든 건 아니지만 일부 강의가 끝나고요. 그다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뢰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와서 그 다음 단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마이닝이라든가 시계열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파이썬 강의 이런 것도 할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어, 회귀 분석으로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이 변수 선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모형에 과연 어떤 x들을 포함할 건가. 그래서 유명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한 4가지, 5가지 정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것이 끝나면 다중공선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들 간에 선형의 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건데 이제 그걸 체크하는 값이 VIF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VIF 값은 어떻게 구하고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구하는지 그 부분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 코드인데요. 여기 부분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부분을 실행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제일 아래쪽에 내려오셔서 이번엔 저희가 뭘 하냐면 변수 선택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회귀 분석했는데 그 회귀 분석의 x들이 다 y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어쩌면 거기서 이제 이 변선택 방법은 필요 없는데 만약에 이제 회귀 분석하는 결과에 x가 y한테 유의하지 않는 영향을 주는 거 있다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는 6가지로 한번 해볼까요? 그냥 입력이라고 한다면 유의하든지 유의하지 않던지 그것을 최종적인 모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가능한 회귀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쓴다면 그냥 그대로 되겠죠. all possible regression approach. 잠시만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진 선택법 또는 방법이라고 해서 forward selection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후진 속어법. 이거는 backward elimination. 그 다음에 단계 선택법.
또는 뭐 단계 회귀법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카톡이 네. 아, 네. 내일 점심 약속을 했는데 네, 이제 답장이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보통 스텝 와이즈라고 합니다. 스텝 와이즈. 네. 그래서 요 5가지 대해서 이렇게 짧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력이라는 거는 네, 저희가 회귀 모형을 세웠을 때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 이게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attitude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attitude라는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에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특히 이제 어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요 퀘스천 마크 하고요. 요 데이터 이름을 주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엔터 하시면 이렇게 해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스크립트에 하지 않고 콘스트레이트 하는 이유는 이걸 굳이 명령에 기록하고 싶지는 않은데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콘스트레이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y에 해당되는 게 레이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 레이팅이 되겠고요. 여기에 x1에 해당되는 게 이걸 카피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y는 레이팅이고요. 네, 뭐 숫자로 돼 있고요. 뭐 전반적인 여기 뉴메릭이라고 돼 있던 게 타입이 되겠습니다. 타입. 그다음에 여기는 오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도 좀 정리하면 네, 그래서 레이팅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네, 어느 기관의 순위 점수가 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순위 점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X1은 컴플레인트라고 해서 얼마나 고객님들의 불만을 잘 핸들링했는지 점수가 되겠고요. 프리빌리지는 뭐 특별한 어떤 특권을 허용하지 않았냐, 뭐 그다음에 배울 기회를 줬냐,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y가 레이팅이 되겠고요. x에 6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회귀 문답을 해보면 attitude 언더바 마들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ln formula equal 요 y에 해당되는 게 레이팅이고요. 나머지 6개 x 다 쓸 거기 때문에 저걸 다 언급하는 게 아니라 닷 한 다음에 카마 하고요. 데이터 이퀄 aptitud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귀 분석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이 컴플레인츠 하나만 유의한 거로 나오고 요 나머지 5개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하면 회귀 모형의 타당성을 본다면 여기 보시면 p-value가 0.000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유의수는 0.0은 작기 때문에 이거는 회귀 모형은 타당하다라 하는 거고요. 2단계에서 요 각각의 x들이 y에 영향을 줬는지 따져보니까 요 컴플레인트만 이게 p-value죠. p-value가 유의수는 0.0보다 작기 때문에 컴플레인트라는 x는 y라는 레이팅에 영향을 주는데 요 프리빌리지부터 어드밴스까지는 요 p-value가 유의수는 0.0보다 크기 때문에 요 5개는 유의하지 않은 거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회귀 분석이 일단 끝났는데요. 네, 요 부분을 유의하지 않은 요 5개 x가 요 회귀 모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최종적으로 오용할 건지 아니면 유의한 것만 네, 유의한 x만 요 회귀 모형에 남길 건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유의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방법을 통해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다룰 모든 가능한
빼기 접근법 이걸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2의 p승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 참고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이 p는 x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x의 개수. 그래서 얘는 가능한 모든 부분집합 뭐 이렇게 부분들을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x1만 들어갔을 때, x2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주고요. 또 x1과 x2가 들어갔을 때, 또 x1과 x3가 들어갔을 때 이런 경우의 수를 다 해주는 부분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x들이 많다고 한다면 네, 이 계산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건 힘들 것 같고요. x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해볼 만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있냐면 요 립스라는 패키지에 리그레션의 얼리지, 그 다음에 서브셋,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x는 우리가 말하는 x가 아니라 그냥 포뮬러의 약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y, 여기다가 x1부터 xp, 그 다음에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썸머리 안에 위에 결과물을 넣어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를 보여주는데 어떤 게 유의하고 어떤 게 유의하지 않은지 뭐 이런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직 저는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얼마 걸릴지 모르겠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패키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그런데 저는 미리 했기 때문에 이 설치하는 부분은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하셔야겠죠. 그래 여기서 INST 탭키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LEAPS 이걸 실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실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에 LEAPS 이렇게 이것만 실행합니다. 그러면 내려오셔서요.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올 언더바 마들이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고요. 네. 그래서 립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죠. 탭 그 다음에 x 이퀄 우리 해당되는 건 레이팅이 되겠죠. 레이팅 tilde 닷 이렇게 해주면 여기 모든 x들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equal attitude 네. 다행히 빠르게 끝났고요. 그 다음에 summary 한 다음에 여기다가 all underbar model 이렇게 넣어주시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장해서 본다 한다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첫 번째 여기 스타가 있는 게 이 컴플레인트가 첫 번째 유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컴플레인트가 들어가고요. 뭐 두 번째 단계를 통해서는 누가 들어가냐면 컴플레인트하고 러닝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보면 이 컴플레인트, 러닝, 그 다음에 어드밴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4개 들어가는 게 좋겠고 만약 모형을 다 포함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런 방식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모형을 선택한다면 만약 하나를 하고 싶으면 이 컴플레인트 뭐 2개를 한다면 컴플레인트와 그 다음에 뭐 있죠? 어드밴스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 3개까지 선택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전진 이게 여기 저희 번호랑 틀린데요. 여기가 2번으로 하겠고요. 여기가 3번이 되겠고 요 결과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로 전진
선택법에 대해서 하면 이 전진 선택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y라는 게 있는데 베타 제로만 넣어놓은 상태에서요. 여기가 저희가 x1부터 x2 다 쓰죠. x3, x4, x5, x6가 있을 때 이 6개 중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내부적으로 해보겠죠. 그래서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저 y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서 그게 가장 큰 거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초기 상태는 이건데요. 1단계 얘가 이거였다면 y는 베타 제로에 베타 1, x1, i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형을 찾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이 상태에서 또 뭐가 들어갔을 때 y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런 게 유의한 게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고요. 만약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 커트라인이 있는데 그 커트라인을 넘지 못한다 한다면 이 나머지들은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유의한지 안 한지 판단한 다음에 유의하면 또 모형이 들어가고 유의하지 않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 최종적인 모형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게 전진 선택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본 함수에 스텝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스텝. 그래서 저 위에 했던 이 회귀 모형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이라서 이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다가 뭘 주냐면 forward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보면 저희는 스텝이고요. 저희에서 회귀 모형은 요 위에 겁니다. 그래서 요 attitude 언더바 마들이 되겠고요.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카마 디렉션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orward 이렇게 됐고요. 이것도 이제 모형을 저장해야 되는데 저희는 attitude 언더바 forward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ummary 이렇게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이 모형이 가장 좋다라고 선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x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처음 했던 요 결과적으로 같았는데 얘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 요 x들이 다 의미 있어서 이 모형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형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종적인 평가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인데 여기는 AIC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케 인포메이션 크리테리언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개의 회귀 모형이 있을 때 어떤 회귀 모형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AIC가 값이 가장 작은 거 이게 회귀 모형이 좋다라고 하고요.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all square 결정 개수 이런 부분은 가장 큰 게 회귀 모형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AIC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요 값이 작아진 거 그래서 요게 선택이 됐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저희가 처음 본 거랑 똑같죠. 여전히 컴플레인트 하나만 유의하고 유의하지 않은 5개들이 동일하게 이 최종적인 모형이 선택됐다고 요 결과에서는 요 포워드에서는 알려집니다. 그런데 유의하지 않은 게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검토해 보셔서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네 번째로 후진 제거법, 후진 소거법, 제거법, 소거법.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세 줄을 카피하셔서요. 이 부분이 이제 백워드로 바뀌는 겁니다. 백워드로. 그래서 이것도 뭐 짧게 설명드리면 이번에는 이 저희
회기 모형 상태에서 빠졌죠? 예, 이번에는 이 y에서 y에게 가장 유의하지 않은 거를 모형에서 하나씩 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6가 모형에서 가장 안 좋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yi는 베타 이렇게 해서 베타 1, x1i 그 다음에 땡땡땡 베타 5, x5i 그 다음에 입실론 i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또 해서 여기도 유의하지 않은 게 있다 간다면 하나씩 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커트라인이 있는데 이 커트라인에 해당될 때까지 계속 빠지고요. 이 커트라인 넘지 않으면 모형에서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한번 빠지면 모형에 다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진 선택 방법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일단 모형에 유의하다고 X가 들어가면 그 모형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후진 제거법은 뭐냐면 유의하지 않아서 모형이 빠졌는데 이 한번 빠진 거는 다시 모형이 들어올 수 없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인 회귀 모형을 찾아가는 거 이걸 후진 수거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백워드라고 하겠습니다. 백워드. 여기 이름을 디렉션을 이제 백워드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놓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해보면 얘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빼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뭐가 빠졌냐면 처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처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 AIC를 봤더니 모든 X들이 있을 때 AIC가 123.36이고요. 예, 그런 다음에 유의하지 않은 이제 하나가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 빠진 거 보니까 요 크리티컬이라는 게 여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크리티컬이 빠졌을 때 요 AIC 값을 구했더니 여기에 123.36이었는데 이 121.45죠.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또 빠질 것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여기서 뭐가 빠졌냐면 여기서 다른 거는 요 레이징이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이 첫 번째 빠지고 두 번째 레이지스 이게 빠진 거죠. 그래서 요 AIC 값을 구했더니 이제 작아진 거죠. 예. 그다음에 또 뺄 게 있는지 봤더니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엔 아까에서 뭐가 빠졌냐면 요 프리빌리지라는 게 빠졌죠. 예, 그게 빠진 상태에서 또 AIC를 보니까 118.14 위에 있는 것도 또 작아졌죠. 그다음에 또 빠질 수 있는 게 봤더니 뭐가 빠지면 어드밴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더니 컴플레인트하고 러닝 이 두 개만 Y에다 유의하다고 했고요. AIC 값은 118.0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빼고 입장에서 이게 최종적인 모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모형에 대한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귀 모형은 타당하고 그 다음에 이 X들은 영향을 주는지 봤는데 여전히 컴플레인트만 하나만 유의하고 나머지 러닝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어도 러닝은 여전히 유의하지 않은 거로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걸 이 백워드가 선택한 걸 최종 모형으로 할 건지 아직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않은 러닝이기 때문에 이 모형에서 러닝을 빼고 최종적으로 이 컴플레인트는 하나만 넣을 건지 이거는 분석하시는 분이 또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이제 하나 더 한다면 단계 선택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카페에 놓고요. 여기가 보스가 됩니다. 보스. 그래서 이 단계 선택 방법은 전진 선택법과 후진 수거법 이것들이 결합된 상태라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진 선택법은 모형이 한번 들어가면 빠지지 않고요. 후진 수거법은 모형이 한번 빠지면 다시 모형이 들어올 수 없는데 이 단계 선택 방법은 전진 선택 방법을 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나일 때는 예를 들면 X1이 가장
유의했는데 2개 조합에서는 또는 3개 조합에서는 X1이 유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모형에서 빠져요. 또 나중에 또 하다 보면 빠졌던 게 다시 모형에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최종적인 모형을 찾아가는 게 단계 선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정도 하고요. 이제 바로 저희가 해보면 여기는 저희 보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예, 보스라고 하고요. 컨트롤 엔터 해보면 예, 여기도 보면 전 하나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여기도 보면 첫 번째는 다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빠져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가 얘가 바로 최종적인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냐면 이 컴플레인트하고 러닝 이 2개가 요 레이팅에다가 유의하다라고 이렇게 봐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썸머리 결과까지 본다면 여기 보시면 네 여기도 요 컴플레인트만 하고요. 러닝을 유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본다면 그냥 회귀 분석한 결과랑 forward랑 똑같은 결과가 나왔고요. 이 후진 소거법하고 단계 선택법 이게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보신다면 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이 AIC가 가장 작은 거 또는 all square가 가장 큰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는 쓸까 이거 항상 그런 건 아니까 결과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라면 저는 여기서 컴플레인트만 넣겠습니다. 나머지 다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얘는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했지만 최종적인 모양은 이 X가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선형 회귀 분석으로 끝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전에서 계속 해보시면서 빈번하게 또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좀 길지만 네, 하나 더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뭐가 있냐면 다중 공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티 콜 리니어러티 L이 더 붙나요? 네, 그래서 이 다중 공선성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다중 공선성이라는 건 독립 변수들 선형의 관계가 있는 것 이게 다중 공선성이고요. 예, 그런데 그 다중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분석의 조건 중에 하나는 예, 독립 변수들 간에는 선형의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체크하는데 이걸 체크해주는 값이 이게 뭐냐면 VIF 값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것들 있지만요. 그래서 이 variance, 네, inflation, factor. 그래서 예, 우리나라 말로 분산, 팽창, 요인 또는 예, 분산, 팽창, 요소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VIF 값입니다. 그래서 이 VIF 값이 10 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엄격한 경우에는 VIF 값이 4 이상이면 다중 공선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은 10이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 엄격하게 하는 경우는 요 4 이상이 있습니다. 4 이상이 있고요. 이걸 해주는 거는 요 카라는 패키지 안에 VIF가 있고요. 여기다가 최종적인 회귀 모형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저희는 물론 먼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VIF는요, 요 X의 개수만큼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I라고 한다면 얘는 뭐냐면 1 마이너스 RI 스퀘어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뭐 세 가지만 일단 해보면요. 세 가지 해볼게요. I는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의 x1i 플러스 베타 2 x2i 플러스 베타 3 x3i 플러스 입실론 i 이렇게 한다면 과연 요 x 세 개의 x들 간에 과연 선형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색깔을 바꿀게요. 예, all one square라는 거는 뭐냐면 회귀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x1i를 y처럼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건 바뀌겠죠. 베타 1의 x2i 플러스 베타 2의 x3i 입실론 i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을 했을 때의 그때의 all square 즉 결정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ll square가 크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 값이 그러니까 요 값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이 값이 크다라는 거는 잘 보시면 요 x2하고 요 x3가 요 x1을 잘 설명한다는 거죠. 잘 설명한다는 건 뭐냐면 x1하고 x2, x1하고 x3 간에 이 관계가 뭔가 강하게 있을 때만이 설명을 잘해주겠죠. 그러면 이 값이 크면 요 값이 크면 요걸 일일이 오면요. 여기 이제 VIF1은 1 마이너스 all 1 스퀘어 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커지면 이 값이 거의 1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요 값은 뭐예요? 1에서 1에 가까운 값을 빼주면 거의 0에 가까워지겠죠. 이해되시죠? 0에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운 거로 1을 나누면 얘는 뭐가 되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무한대 이 값이 점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크냐면 10으로 기준한 겁니다. 그래서 VIF1이 10보다 크다라는 거는 예, 그렇게 된다는 건 이 all one square가 1에 상당히 가깝다는 거고요. 이 가까우니까 커지는 거고요. 이게 1에 가깝다는 건 다시 말한다면 이 x2와 x1, x3와 x1 간의 관계가 뭔가 강하다는 거죠. 즉 선형의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VIF2라는 거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면 감이 오셨나요? 이번 x2i를 y에다 놓고요. 베타 0 플러스 베타 1에 여기가 이제 x1i 플러스 베타 2에 x3i 그다음에 입실론 i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회귀 분석했을 때 이때 나오는 결정계수 그게 all2 스퀘어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all2 스퀘어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린다면 이제 VIF3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x3i를 y에다 넣고요. 이번엔 베타 0 플러스 베타 1의 x1i 플러스 베타 2의 x2i 그 다음에 입실론 i 요거 했을 때 나오는 이때 all 스퀘어죠.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1 마이너스 요거 3입니다. 3 스퀘어분의 1 이렇게 구해진 게 바로 요 VIF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카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해 주는 걸 가지고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하나 구해봐서 과연 그런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카라는 부분은 저희가 했죠. 이거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놓고요. 네.
예, 그러면 저희는 요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2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실행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세 가지였잖아요. 예, 그래서 요 아이리스 모델을 가지고 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패키지가 되겠고요. 여기다 VIF 요 저희가 이게 최종적인 현재로서 최종적인 모양이라고 해보고 여기다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 얘가 1.27 그러니까 세팔.위드스에는 다중 공통은 존재하지 않고요. 요 페탈.랭스 보니까 이게 15, 10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페탈.위드스 이것도 10이 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어쩌면 요 둘 간에 뭔가 직선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좀 보시고요. 요거를 빼던가 아니면 요걸 빼시던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VIF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으로 최종적으로 모형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직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회귀모형에 문제가 생겨서 분산을 크게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나중에 뭔가 예측을 한다면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 값이 나오는 과정을 한번 저희가 해본다 한다면 첫 번째 저희가 VIF1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했냐면 1 나누기 1 마이너스 all1 스퀘어거든요.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lm 하고요.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썸머리 안에 lm 하고요. equal 죄송합니다. 가로죠. formula equal 이번엔 뭘로 넣냐면 요거를 y로 넣는 겁니다. 이거를 y로 넣고요. 그 다음에 물결해서 저희는 요 부분을 x로 넣는 겁니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카피하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라는 아이리스2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요거가 되겠습니다. 요거가. 그래서 요 결과가 뭐냐면 all1 스퀘어가 나오는데요. 이 값이 얼마냐면 요거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저거를 구해보면 VIF1을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겠죠? 1 나누기 1 마이너스 요거가 되겠죠. 그러면 요 값을 구해보면 이게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아까 좀 전에 봤던 요거 위에다 놓고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랑 이 값이 상당히 같죠. 이거 아마 이제 소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VIF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만큼을 카피하셔서요. 이제 두 번째를 보면 여기가 2가 되겠고요. 여기가 2, 여기도 2, 여기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뭐냐면 얘를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잘라내서 여기다 넣겠습니다. 네, 이게 x2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1, 이게 x3가 되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 엔터 해주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 나왔냐면 요게 나왔고요. 요 값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15.6에 나오죠. 그러면 여기 위에 보시는 거랑 네, 거의 같죠. 이제 하나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3가 되겠고요. 여기도 3가 여기가 3고요. 여기도 3, 네, 3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냐면 여기가 얘가 x3니까 여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잘라내서 여기다 덮어쓰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컨트롤 엔터를 해보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all 스퀘어죠. 그래서 여기 all 3 스퀘어가 나왔고요. 여기다 이렇게 빼주면 네, 그래서 14점 이렇게 나오죠. 이건 천천히 해보시면 됩니다.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중공통성이 있다는 건 이 아이리스 언더바 마들로 최종적인 모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탈 달 랭스하고 페탈 달 위드스 간에 뭔가 선형의 관계가 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나중에 잘 판단해 보셔서 둘 중에 하나를 뺀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좀 x들이 많아진다면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라던가 라쏘라던가 그다음에 일라스틱 넷 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주성분 분석, PCA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을 좀 정리해 본다면 예, 다중선형 회귀 분석에서 이 변수 선택 방법, 최종적인 모형에 예, 유의한 x들만 넣고 싶은데 다 유의했다면 그냥 회귀분석 첨삭해서 끝내시면 되겠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도 있을 때 과연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해서 이 최종적인 회귀 모형을 찾아갈까. 그래서 본다면 유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뭐 이거 최종적인 모형으로 쓰실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아까 한 것처럼 모든 가능한 회귀접근법. 그래서 2의 p승 마이너스 1 부분 뭐 하나씩 한 모형 6개 뭐 그다음에 2개씩으로 해서 또 뭐 그다음에 3개씩 한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예,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x가 많다면 계산량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 사용이 뭐 막강하다면 해볼만 하겠지만 네, 컴퓨터 사용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아마 멈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진 선택법. 네, 처음에 이제 절표만 있다가 네, 거기서 유의한 x들이 이제 하나씩 들어가고 유의하지 않은 것들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후진수거법은 예, 다 넣었다가 유의하지 않은 게 이번에 빠지는 방법. 그 다음에 전진 선택, 단계 선택법이란 건 예, 전진 선택법과 후진 선택 방법을 예, 뭐죠? 결합한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다중공통성, 이 독립 변수들 간에 예, 선형 관계가 없다라는 건데 과연 있는지 예,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 예, VIF값. 그래서 보통은 10보다 크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엄격하게 따지는 데서는 약 4 이상이 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 했고요. 네. 아마 길게 공부하셨는데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천천히 예, 강의 들으시고 타이핑해서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분은 이 회귀 분석과 관련된 책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특별하지 않으면 내일 예, 이불의 알려 85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밤 되십시오.